다들 조커 좋아하시나요? 뭔가 조커 좋아하면 힙스터 같고 그 조커만의 감성이 참 매력적이라 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망이 주는 매력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임원희의 6번째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왜 조커를 사랑하게 됐는지 알아봅시다. 마이클 잭슨, 김광석, 히스레저. 그들은 온 세상의 사랑을 받았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뜬 비운의 천재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팬들을 통해 다양한 매체로 여전히 되살아나고 있죠. 특히 이 히스레저의 조커에 대한 사랑이 참 지독합니다. 조커는 아직까지도 영화로 리메이크되며 히스레저의 보라색 양복은 할로윈 국룰이 됐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첫사랑의 기억 같은 거죠. 물론 히스레저 이전에도 조커를 다룬 영화는 많았지만 우리가 조커라는 미치광이를 처음 만나고 사랑하게 된 작품은 바로 다크나이트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조커는 참 기묘한 캐릭터입니다. 그냥 아이언맨2의 악당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언맨보다 악당을 더 좋아하고 로다주 이름은 못 외웠는데 이완 반코 역의 미키 루크 이름은 외우고 다니는 겁니다. 몇 년 뒤엔 이완 반코란 이름의 단독 영화까지 개봉하게 되고요. 물론 아니 이완 반코를 왜 들고 오냐, 라이벌 개념이면 베놈에 비교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다만 베놈의 인기는 스파이더맨의 인기와 정비례했다면 조커의 인기는 배트맨의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참 묘하죠. 홀렸다, 각인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면 이 캐릭터의 흥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커는 이제껏 존재한 적 없던 스타일의 미친 매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커의 대체 어떤 매력에 홀렸을까요? 조커의 부하는 인생을 바꿔준다는 말에 홀려 자기 배에 폭탄을 넣어 자폭했고, 할리퀸은 조커를 상담하다 자신도 미치광이가 돼버립니다. 어느새 조커에 홀린 우리처럼 조커의 부하들도 그에게 홀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조커의 수법은 간단합니다. 그는 타인을 극한의 선택으로 내몰거나 가장 깊은 욕망을 끄집어내어 신념과 욕망의 저울질 속에서 옳은 선택을 했지만 그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타락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신의 광기를 상대에게 전염시켜버리죠. 조커는 상황에 따라 누구나 타락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에게 극한의 선택을 강요해 정신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의존하고 빠져들도록 만들죠. 그는 영화 속 어떤 캐릭터보다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미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스크린 너머까지 전해진 그 술수는 우리 스스로 조커를 그리워하고 선망하게 만든 겁니다. 코리안 조커라는 단어가 좋은 예시입니다. 뭔가 진짜 광기가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코리안 조커라고 부르죠. 그들의 행동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해악이 있고 그 해악엔 시선을 사로잡는 특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철인하면 생각나는 캐릭터가 인기를 따라 슈퍼맨에서 아이언맨으로 변화했듯 조커는 그 광기와 매력으로 인해 내면의 어둠을 상징하는 무의식적인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일종의 시대의 상징이 된 거죠. 우리가 조커에 빠진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캐릭터성에 있습니다. 조커는 굉장히 치밀한 분석과 설계를 통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단역악당 조커는 히스레저를 통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작들은 익살과 과장을 통해 조커를 어릿광대처럼 표현했지만 히스레저의 조커는 진정한 광인, 진정한 나락에 떨어진 인간을 표현했죠. 생각해봅시다. 만일 현실에 조커처럼 광대 분장을 한 채 농담이라며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등장한다면 그는 대체 어떤 심리로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걸까요? 그는 왜 살인을 농담이라고 부를까요? 가장 현실적인 모습으로 조커를 표현하기 위해선 이 캐릭터가 가진 광기와 어두움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크나이트 이전까지 조커는 단순한 어릿광대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서커스에서나 볼 것 같은 도구들로 가짜않고 우스운 범죄를 저지르는 잡범이었죠. 기껏 인지를 잡아놓곤 가짜총으로 놀래키기나 합니다. 이 시점까지 조커의 농담은 긴장을 해소시키는 웃음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크나이트 이후 조커는 웃기는 자가 아닌 조롱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저 광대가 아닌 생명을 농담처럼 여기는 살인마가 됐죠. 아서 플렉의 이상한 농담 역시 사회에 대한 조롱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커는 인간의 목숨을 장난처럼 가지고 노는데 이엔 자신의 목숨마저 포함됩니다.
강도단을 고용해 서로 죽이란 명령을 내려놓고 자신 역시 익명으로 테러에 참여합니다. 고담의 영웅을 타락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기도 하죠. 그렇기에 유머 따위로는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커는 장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장난으로 여기며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모두를 추락시키려는 혼돈의 사도입니다. 그렇기에 영화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 해석이자 최대의 포텐셜을 끌어낸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한 캐릭터성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죠. 한때 인터스텔라 속 블랙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발견된 블랙홀의 모습이 인터스텔라의 블랙홀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완벽한 작품을 목표로 어떤 CG도 쓰지 않기로 유명한데 유일하게 CG를 사용한 블랙홀에서도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만큼 작품의 치밀하며 어떤 애드립도 허용치 않는 감독이지만 딱 하나 애드립을 허용한 장면이 있으니 그것이 위의 박수신입니다. 본래는 감옥에 앉아 고든 총장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었으나 캐릭터에 몰입한 히스레저가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죠. 훗날 감독은 그 순간 감옥에 앉아있는 진짜 조커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히스레저는 성격이 변할 만큼 조커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몰입했고 갑자기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 주변인들조차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캐릭터에 공감하는 것이 아닌 조커가 가진 어둠과 광기에 몰두했고 실제로 그는 촬영 2시간 전부터 소통을 차단하고 괴이한 웃음과 혼잣말을 되뇌었다 하죠. 배우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몰입해 조커 그 자체가 되었고 감독은 입을 쩝쩝거리는 사소한 습관까지 모든 열정을 다해 캐릭터를 설계해 주었습니다. 조커라는 차를 위한 최고의 운전수와 정비공이 모인 거죠. 정리하면 우린 조커의 해악과 완성도에 반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악으로 세상을 뒤집었더니 마치 돈키호테나 홍길동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커 참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특유의 감성이 정말 매력적이고 빌런미 그 자체인 캐릭터예요. 또한 저는 그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을 뿐 조커를 좋아하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선 이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 다음엔 여러분이 조커를 싫어할 만한 이유들로 찾아와 보겠습니다. 조커는 당신의 마음속에도 숨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두근두근한 기대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2주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